질문 없으세요? 아, 저희는 그 CSV 파일의 일종인 탭으로 값들이 구분이 되어져 있는 TSV라고 하는 텍스트 파일에서 데이터들을 getMinder라고 하는 테이블로 저희가 임포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먼저 생성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SQL 디벨로퍼의 데이터 임포트 기능을 이용해서 텍스트 파일에 있는 값들을 임포트를 했죠. 그래서 데이터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범주형 변수와 연속형 변수들을 구분을 했었었고요. 범주형 국가 이름이나 대륙 이름과 같이 범주형 변수들은 전체 테이블에서 몇 번씩 등장하는지 그런 개수들을 셀 수가 있었고요. 연도도 마찬가지죠. 연도도 정수로 만들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 연도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연속적으로 다 있는 게 아니라 특정 몇 개의 연도만, 12개 연도만 있었죠. 네, 그래서 연도도 마찬가지로 범주형, 카테고리 변수로 취급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했었고, 데이터를 탐색을 했죠. 뭐 널이 있는지 없는지, 개수는 몇 개가 되는지, 뭐 균일하게 있는지 없는지 등등을 저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그 다음에는 연속형 변수들에 대한 값들을 저희가 찾아보고 있었었고요. 어, 1인당, 죄송합니다. 기대 수명이 가장 긴 그런 나라가 어디인가? 일본이라고 하는 걸 찾았죠. 그 다음에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냐? 중국이라고 하는 걸 찾았고요.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그런 나라가 어디냐라고 찾았더니 쿠웨이트의 1957년이었나요? 네. 그때가 가장 그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그런 나라였었다라고 하는 걸 찾아봤고요. 우리나라 자료들만 출력을 해서 우리나라가 연도별로 기대 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있고 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1인당 GDP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거를 확인을 했고요. 그럼 저희가 오전에 여기까지 했었죠. 연도별로 1인당 GDP의 최대값이, 그러니까 즉, 뭐 1952년도에서 1인당 GDP가 최대값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다음 1957년도에 1인당 GDP가 최대값인 나라가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찾았습니다. 8번까지 했네요, 저희가 오전에. 그래서 그 가장 마지막에 했었던 거가 이거죠. 안쪽에 있는 서브 쿼리가 연도별로 그룹을 지어서 연도별로 GDP의 최대값을 찾는 그런 문제였었고요. 그래서 1952년도는 1952년도는 10만 달러죠. 10만 달러가 1인당 GDP가 최대라는 거. 그다음 1957년도에는 11만 달러라는 거. 2007년도에는 49,357달러라고 하는 거를 이 안쪽에 있는 서브 쿼리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1952년도에 10만 달러인 1인당 GDP를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를 찾고 싶으시면 어, 이 그룹 바이를 한 셀렉트 문장을 웨어절에 써가지고요. 서브 쿼리를 이용해서 웨어절을 써서 모든 컬럼에 있는 값들을 출력해 볼 수가 있습니다. 쿠웨이트 1952년이었고 그때 당시에 쿠웨이트의 기대 수명은 55세고 인구는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죠. 다른 연도도 마찬가지고요. 2007년도에 1인당 GDP 최대값은 49,357달러인데 이게 어디냐라고 하면 노르웨이였었고 그때 노르웨이의 기대 수명은 80세 그리고 인구수 이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까지 했었습니다. 같은 내용을요. 비슷한 내용, 이런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도 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어, 랭크 함수 기억나시나요? 어, 윈도우 함수들 중에서 랭크 함수를 이용한 그룹별 최대값을 찾는 방법. select를 해볼 거고요. from getMinder에서 할 거예요. getMinder에서 할 건데 별명을 G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에 있는 getMinder에 있는 모든 컬럼을 출력하자. 그러면 getMinder죠. 음, getMinder 이렇게 나오죠. 랭크 함수는 어떤 식으로 사용하시냐면 select에서 랭크 함수를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랭크와 같은 거를 윈도우 함수라고 그러는데 윈도우 함수의 사용법은 over 그리고 괄호. 여기에는 뭐 정렬 순서, 그룹별 순서, 정렬 순서 뭐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그룹을 묶을 거냐면 그룹 바이 연도로 그룹을 묶을 거죠. 아, 죄송합니다. 윈도우 함수에서는 그룹 바이라고 쓰지 않고 파티션이라고 쓰죠. 파티션 바이라고 쓰죠. SQL에서 그룹 바이와 비슷한 게 랭크와 같은 윈도우 함수에서는 파티션 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도별로 파티션을 나눈다 이런 뜻이에요. 연도별로 파티션을 나눠서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정렬을 하겠다. 정렬하겠다는 오더 바이를 그대로 써요. 바이 이어. 이거를 별명을 줄게요. 랭킹이라고 별명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얘가 어, 출력이 되냐 하면요. 아, 죄송합니다. 연도가 아니죠. 우리가 뭐의 순위를 계산할 거냐면 1인당 GDP의 순위를 계산할 거 아닌가요? 1인당 GDP의 그 순위를 계산할 거예요. 그럼 오더 바이는 이어가 아니고요. GDP per capita. 근데 오더 바이는 오름차 순위 기본이죠. 그러면은 GDP가 낮은 숫자부터 먼저 출력이 됩니다. GDP가 높은 순서로 먼저 출력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내림차순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DESC를 써주시면 돼요. 자, 이 결과 볼까요? 결과 보시면은요, 어, 연도별로 묶여져 있는 모습은 어떻게 보실 수 있냐면 파티션 바이 이어. 제일 먼저 나오는 연도가 전부 다 몇 년도의 데이터들만 나오고 있나요? 1952년도 데이터들만 쭉 나오고 있어요. 국가가 아까 142개였었죠. 142번까지가 1952년도 자료. 등수가 여기가 142등. 그러니까 등수는 이 랭킹이라고 하는 거는요. 랭킹은 1, 2, 3, 4, 5, 6, 7 등수를 매긴 거는 무슨 순서로 등수를 매긴 거냐면 1인당 GDP로 등수를 매긴 거예요. 지금 1인당 GDP가 내림차순 정렬이 되어져 있죠. 이해되십니까? 음. 그러니까 연도별로. 그래서 1952년도가 제일 먼저 나오고요.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정렬하는 순서는 GDP per cap, 1인당 GDP로 내림차순 정렬을 해요. 거기에다 순위를 1, 2, 3, 4, 5, 6, 7 하고서 순위를 매겨준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겠다? 랭킹이라고 부르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컬럼이 랭킹이라고 하는 컬럼이 생겼죠. 그래서 1952년도는 순위를 보시면 5등까지 순위를 보시면은요. 쿠웨이트, 스위스,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순서입니다. 노르웨이도 상위권에 있죠. 6위가 노르웨이예요.
그죠? 이해되세요? 음. 그러면 143번 라인으로 가보면 여기겠네요. 그죠? 네. 여기서부터 다시 순위가 1등부터 바뀌죠. 이건 왜 그러냐면, 어, 연도가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파티션인 거죠. 두 번째 파티션. 1957년도. 1957년도는 1등부터 5등까지, 6등까지 올까요? 1등부터 6등까지를 보면 쿠웨이트, 스위스,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순서가 아까랑 같은 것 같네요. 제가 뭐 기억력이 정확하진 않지만. 예. 쿠웨이트, 스위스,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순서입니다. 여기 값들을 보시면, GDP, 1인당 GDP 값들을 보시면, 맞죠? 11만 달러, 17,000달러, 14,000달러, 12,000달러, 12,000달러, 11,000달러. 이렇게 되죠. 이게 1957년이고요. 그럼 284 정도 가면 되겠죠? 그러면 거기서부터가 1962년이 되겠죠. 1962년도 그 순서를 보면 쿠웨이트, 스위스, 미국 다음이 캐나다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캐나다가 빠지고, 그죠? 덴마크가 들어왔네. 덴마크 들어오고 그다음 캐나다, 노르웨이 이런 순서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음. 그래서 연도별로 묶은 다음에 그 연도 안에서 정렬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내림차순 정렬을 해서 순위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연도별로 상위권에 있는 나라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연도별로 1등만 보겠다라고 하면 여기 랭킹의 값이 얼마인 걸 찾으면 돼요? 1인 걸 찾으면 되죠. 얘를 서브 쿼리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에서 랭크가 1인 것들만 찾으면 위쪽과 똑같은 결과를 줄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위드 구문으로 만들어 볼게요. with t 이걸 테이블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테이블. 이렇게. 이렇게 with as 구문 안쪽에 써주는 select 문장을 inline view. 그러니까 요 SQL 문장이 실행될 때에만 생겨나는 뷰라는 뜻으로 inline view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어제 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뷰를 만들었던 적 있었죠? 테이블 한 개나 또는 테이블 두 개를 가지고서 그 안에서 어떤 정보들을 셀렉트해서 자주 사용되는 것들을 뷰라고 하는 걸로 저장해 둘 수가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테이블을 뭐 정렬을 다르게 한다거나 실제 테이블을 뭐 랭킹을 매긴다거나 그룹을 묶는다거나 해서 그런 결과를 뷰 테이블 형태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가 인라인 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를 하나의 테이블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얘를 테이블처럼 생각해서 select from 여기에서 셀렉트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음. 위쪽에 썼던 문장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select G라고 하는 테이블의 모든 컬럼, 그 다음에 rank, 괄호, over. 파티션은 2어로 파티션을 나눌 거고요. 같은 파티션 안에서 정렬은 GDP per capita, per cap, 내림차순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는 별명을 뭐라고 줄 거냐면 랭킹 이렇게 별명을 줄 거예요. 테이블 이름이 있어야 되겠죠. From, get, minder, G. 그러니까 여기 있는 G점 모든 컬럼이라는 얘기는 getminder라는 테이블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select 모든 컬럼, T점 모든 컬럼, from T. 그럼 똑같은 결과예요. 그죠? 여기서 from T라고 하는 거는 이만큼의 결과, 이 뷰를 우리는 T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그 뷰에서 모든 컬럼을 출력하겠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where를 이렇게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where. t에는 무슨 컬럼이 있어요? ranking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죠. t.ranking 이렇게 쓰시면 되고 같다. 1. 이렇게 하시면 각 연도별로 1등인 나라들만 쭉 보여주죠. 그렇죠? 이게 아까 우리 다중행, 다중열, 서브쿼리를 썼던 거를 써. 이번에는 인라인 뷰를 이용해서 랭크 함수를 이용해서 쓴 겁니다. 랭크 함수를 쓰게 되면은요, 꼭 1등만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뭐 예를 들어서 각 연도별로 6등까지 보겠다 이런 것도 가능한 거죠. 그죠? 그러면은 1952년도에 1인당 GDP가 1등부터 6등인 나라, 1957년도에 연도별 1인당 GDP가 1등부터 6등인 나라.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보시면 2007년도에 그 1인당 GDP가 1등부터 6등인 나라들의 정보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다중행 다중 컬럼, 서브 쿼리를 사용할 때는 우리가 같은 거를 찾는 거기 때문에 1등만 찾을 수 있었어요. 1등만 찾을 수 있었는데 그 밑에 있는 순위들도 랭크 함수를 이용하시면 찾으실 수가 있으시죠. 자, 가장 최근 자료인 2007년 자료를 보시게 되면요. 노르웨이가 1등이었죠. 노르웨이가 1인당 GDP가 제일 많았어요. 2등은 역시나 쿠웨이트. 3등이 싱가포르이네요. 그죠? 3등 싱가포르인 거 알 수 있고요. 미국이 그 다음이고 아일랜드, 홍콩이 또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아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웨어저를 T점, 랭킹, 같다, 1 이렇게 하게 되면 1등만 보겠다는 거고요. 음. 연도별로 1등만 보겠다는 얘기고 이렇게 하면 연도별로 1등부터 6등까지를 보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네, 위드 구문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위드 안에서 서브 쿼리로 만들어지는 테이블을 인라인 뷰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인라인 뷰는요, 장점이 셀렉트에서도, 프롬에서도, 웨어에서도, 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그룹바이나 헤빙이나 오더바이에서도 이 인라인 뷰를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게 뷰를 사용하는 인라인 뷰나 혹은 물리적인 뷰를 사용하는 그런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아마 그 다음 문제가 아마 대륙별로만 보겠다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대륙별 1인당 GDP가 최대값인 레코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일단 대륙별로 1인당 GDP의 최대값까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from get minder 테이블에서요. 그룹을 묶어야 되겠죠. 그룹 by 대륙이라고 하는 컬럼은 컨티넌트로 되어져 있죠. 그렇죠? 일단 끝나야 되니까 세미콜론 제일 마지막에 찍어줄게요. 그룹 바이 컨티넌트로 그룹 바이를 했으니까 컨티넌트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죠. 여기 오타. 대륙별로 그룹을 묶어서 그 대륙의 이름들만 셀렉트를 해보면 아프리카, 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통계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죠. max라고 하는 통계 함수. 1인당 GDP는 GDP per
캡.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게 1인당 GDP. 그러면 이런 문장을 만들면 되죠. 컨티넌트가 아프리카이면서 GDP가 21,951인 자료를 찾아라.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또는 컨티넌트가 아메리카즈이면서 1인당 GDP는 42,951인 자료를 찾아라. 이런 게 되는 거죠. 또는 컨티넌트는 유럽일 때 GDP는 49,357을 찾아라 라는 뜻이고요. 또는 컨티넌트가 아시아일 때는 11만 3,523인 거를 찾아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다중행, 그죠? 다중행, 다중 컬럼, 서브 쿼리가 되는 거예요. 이 셀렉트가 주는 게 행을 여러 개를 주죠. 행을 여러 개를 주고 컬럼도 여러 개를 주죠. 그래서 다중행, 다중 컬럼, 서브 쿼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겠죠. select from get minor. 우리는 모든 컬럼을 다 출력할 거기 때문에 all이라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all이라고 모든 컬럼. getMinder에 있는 모든 컬럼을 출력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조건절은 두 개를 같이 비교를 할 거죠. 뭘 비교를 할 거냐면 컨티넌트에 있는 값하고요. 그 다음에 GDP per cap에 있는 값을 비교를 할 거예요. 그래서 컨티넌트와 GDP per cap을 비교를 할 건데 이 값들이 어디 안에 있으면 되냐면 이런 값들 안에 있으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여기에 쓰시는 게 위에서 만든 그 문장이에요. select, continent, max, GDP, per cap. 그럼 gap, minder, group by만 들어가면 되죠. group by, continent.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딱 5개 딱 나와야 돼요. 오세아니아 대륙에서 GDP가 34,435였었던 레코드 찾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GDP가 42,951이었던 자료를 찾는 거고요. 아시아 대륙에서는 1인당 GDP가 11만 3만 5,020, 11만 3, 맞죠? 11만 3,500, 3,523인 자료를 찾는 거죠. 연도는 들쭉날쭉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오세아니아 대륙에서는 2007년도에 호주, 2007년도에 호주가 1인당 GDP가 가장 높았던 거고요.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2007년도에 미국이 1인당 GDP가 가장 높았고요. 아시아 대륙에서는 쿠웨이트였었죠. 1957년도에 쿠웨이트가 1인당 GDP가 가장 높았고요.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1977년도입니다. 1977년도에 리비아가 21,951달러, 2만 달러가 넘었었던 나라네요. 1인당 GDP가. 지금은, 그러니까 2007년도까지는 이거보다 더 낮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도 1977년도에 1인당 GDP가 높았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진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2007년도에 노르웨이가 1인당 GDP가 가장 높았던 그런 해입니다. 되셨을까요? 자, 이것도 with 구문 한 번만 더 연습을 해볼까요? 자, with t as 순위를 매길 거죠. 순위를 매길 겁니다. select 무슨 테이블에서 from get minder 테이블에서. 자, 일단 getminder에 있는 모든 컬럼까지는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랭킹을 가져올 수가 있겠죠. 랭크, 오버. 이번에는 파티션을 뭘로 나눌 건가요? 대륙이죠. 컨티넌트. 그리고 순위는 뭘로 매길 거예요? 같은 대륙 안에서 순위는 GDP, GDP per cap. 오름차 순위 아니라 내림차 순. 길잖아요? 그러니까 별명, 랭킹. 아직 문장이 완성이 되진 않았지만 안쪽에 있는 서브 쿼리는 완성이 된 문장이에요. 안쪽에 있는 서브 쿼리만 먼저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서 보시는 결과들은 with as 구문에서 작성된 서브 쿼리만 실행한 결과입니다. 즉 서브 쿼리로 만들어진 뷰의 내용이에요. 아프리카 대륙에서 1등은 리비아. 몇 년도에 리비아냐면 1977년도에 리비아고요. 2등은 가봉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1977년도에 가봉이고요. 3등도 리비아예요. 3등도 리비아인데 이번엔 1972년도에 리비아예요. 1인당 GDP가.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에서 잘 사는 나라는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인가 보네요. 그죠?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리비아와 가봉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잘 사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아프리카 대륙이 600 몇 개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쭉 내려가 보면 다른 대륙이 나오겠죠? 우리 위쪽에서 아프리카가 몇 번 등장하느냐 우리 살펴봤었잖아요. 그죠? 600개가 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네. 자, 아프리카를 이렇게 지나가니까 그 다음에 아메리카 대륙이 나옵니다. 그죠? 아메리카 대륙에서 1등부터 5등까지만 살펴보면은요. 미국과 캐나다예요. 전부 다. 그죠? 네. 아메리카 대륙이 북아메리카하고 남아메리카 두 군데로 이렇게 나눠져 있을 텐데, 북쪽에는 캐나다, 미국, 멕시코까지가 북아메리카인가요? 네. 그 다음 그 아래쪽이 남아메리카 이렇게 되어 있고,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잘 사는 나라는 미국하고 캐나다밖에 없어요. 물론 저쪽 남쪽에도 잘 사는 나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이쪽에 보면 1등부터 3등까지 보면요. 미국 아니면 캐나다가 순위권이에요. 2007년도에 미국, 2002년도에 미국, 2007년도에 캐나다, 1997년도에 미국, 2002년도에 캐나다. 이게 그 대륙에서 1인당 GDP가 높았던 경우들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십니까? 이제 쭉 아메리카 대륙 끝나면은 뭐 그 다음에는 아메리카도 300 몇 개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엔 아시아가 나오겠죠. 근데 아시아에서는 그냥 쿠웨이트밖에 없네요. 산이고. 뭐 그러다가 싱가포르이 8위에 등장하고 이 싱가포르는 2007년도에 싱가포르이 아시아 대륙에서 1인당 GDP가 높았던 해고요. 그 이외에 보면 아시아 대륙에서는 1957년도에 쿠웨이트, 72년도에 쿠웨이트, 52년도에 쿠웨이트, 62년도에 쿠웨이트 매년 그죠? 매년 쿠웨이트가 1인당 GDP가 계속해서 높았었다라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아래쪽에 유럽이 또 있겠죠. 유럽이나 오세아니아가 있을 텐데 유럽. 유럽 쪽을 보면 그 1인당 GDP가 높았던 그런 나라들을 보면 노르웨이, 아일랜드, 스위스, 스위스, 뭐 네덜란드, 뭐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보이죠. 그죠? 이런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뷰를 T라고 했으니까 뷰 안에 있는 모든 컬럼을 다 출력해 볼 수가 있죠. 그죠? 뷰에서 T라고 하는 뷰에서 어, 그 T라고 하는 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컬럼을 출력해 주세요 하면 그냥 그대로 똑같은 내용이고 여기서 where 이렇게 하고서
여기에는 이제 랭킹이라고 하는 새로운 컬럼이 있는 거니까, 그죠? 랭킹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는 거니까, 랭킹이 1등인 나라들만 뽑아주세요. 라고 하면, 이런 결과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아프리카에서는 1977년도에 리비아가 가장 잘 살았던 나라고요.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2007년도에 미국이 가장 잘 살았던 나라고, 아시아에서는 1957년도에 쿠웨이트, 유럽에서는 2007년도에 노르웨이, 그리고 오세아니아 대륙에서는 2007년도에 호주죠.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뭐 6등까지 보겠다. 대륙별로 6등까지 보겠다. 그러면 아프리카 대륙에서 잘 살았던 나라들, 그죠? 그다음에 아메리카 대륙에서 잘 살았던 나라들, 아시아 대륙, 유럽 이런 데, 그다음에 오세아니아. 오세아니아 보면 호주와 뉴질랜드,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근데 두 개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두 개밖에. 되셨습니까? 네, 이런 것도 뷰를 이용하시는, 인라인 뷰를 이용하시는 이런 구문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되셨습니까? 그 다음 문제는 뭐였죠? 그 다음 문제가 요거까지 한 거죠? 우리 9번까지 한 거죠? 그 다음에 연도별, 대륙별 인구수. 그 다음에 그 인구수가 가장 맥스 값을 찾아라. 또 이런 문제죠. 그죠? 연도별, 대륙별 인구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거를 하려면요, 셀렉트. 일단 무엇을 셀렉트 할 건지는 이따가 좀 생각해 보고요. from, 테이블은 getMinder밖에는 없고요. 뭐뭐별 이렇게 묶을 거죠. 그죠? 그러면 뭐가 들어가요? 여기서는 조건식은 없죠. 조건식은 없어요. 그래서 그룹, by, 연도를 우선 묶을 거고요. 그 다음에 대륙을 묶을 거죠. 컨티넌트. 이렇게 연도와 대륙을 그룹으로 묶었으면 우리는 셀렉트를 할 수가 있죠. 무엇을 셀렉트 할 수 있냐면 그룹으로 묶여져 있는 컬럼들은 셀렉트를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 이외에 다른 컬럼들은 셀렉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셀렉트 할 수가 없어요. 음. 그 이외에 다른 컬럼들은 셀렉트를 할 수는 없지만 무엇은 할 수 있어요? 통계 함수를 적용해서 값이 하나가 나오는 것들은 할 수가 있죠. 맞아요? 음. 자, 인구수예요. 인구수는 팝이라고 하는 컬럼인데 이 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2007년도 아시아 대륙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인구수를 다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함수를 쓰면 될까요?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면 되죠.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출력되는 게 출력되는 순서가 별로 마음에 안 들죠. 2007년이 나왔다가 52년도가 나왔다가 57년도가 나왔다가 그다음 또 52년도 뭐 이렇게 나왔다가 그러면 여기에다가 끝에다가 뭐만 더 주시면 되냐면 오더 바이만 더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연도를 오름차순 정렬하고요. 그다음에 대륙의 이름도 컨티넌트 대륙의 이름도 오름차순 정렬을 하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일단 1952년도에 5개 대륙 인구수 맞아요? 그 다음에 1957년도에 5개 대륙의 인구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2007년도 5개 대륙의 인구수 이렇게 나오죠. 되셨습니까?
매년 어디가 같은 연도에서는 어느 대륙의 인구가 제일 많아요? 항상, 항상 아시아 아닌가요? 자릿수 자체가 앞에가 하나가 다르죠. 그래서 자릿수 자체가 앞에가 하나 다릅니다. 그 이유는 중국하고 인도가 그 두 나라만 합쳐도 벌써 20억이 되잖아요. 그죠? 물론, 현재 기준으로 그런 거지만, 과거에는 안 그랬을 수 있지만. 그래서 여기가 단위수 자체가 달라요. 아시아가. 이런 내용들을 아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 연도별 대륙별로요. 그, 이렇게 쭉 했죠. 어, 순서를 좀 오더바이의 순서를 좀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오더바이를, 똑같은 문장이에요. 제가 복붙한 거고요. 컨티넌트를 먼저 쓰고, 이어를 나중에 쓰면. 그럼 어떻게 나와요? 아프리카 대륙이 먼저 나오고, 그죠? 아프리카 대륙에 1952년부터 2007년도까지가 이렇게 먼저 나오죠. 12개 연도. 그쵸? 그 다음에 아메리카 대륙에 195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자료가 나오죠. 그쵸? 네. 이 정렬한 순서만 바꿔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다르게 볼 수가 있어요. 음. 위쪽처럼 연도를 먼저, 그 다음에 대륙을 나중에 정렬을 하게 되면은요. 그쵸? 그렇게 되면 같은 연도에서, 대륙 5개의 값을 먼저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같은 연도에서 어느 대륙에 그 인구가 가장 많았는지, 그리고 어느 대륙의 인구가 가장 적었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컨티넌트를 먼저 정렬을 하죠. 대륙 이름을 먼저 정렬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륙 이름의 가나다 순서로 먼저 정렬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무엇을 쉽게 알 수 있냐면 아프리카 대륙 안에서 연도별로 인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라고 하는 시계열 데이터를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앞에서도 그런 시계열을 알 수가 있기는 하지만 음, 조금 더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정렬해서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관심을 갖는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연도에서 대륙별로 어느 대륙이 인구가 많았느냐를 보고 싶은 거냐, 아니면은 같은 대륙 안에서 연도별로 인구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거를 보기를 원하는 거냐. 그거에 따라서 오더바이만 바꿔도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아마 인구는 모든 대륙에서 아마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일 거예요. 갑자기 뭐 줄어들거나 그런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프리카도 보면 앞자리만 이렇게 보면은요,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시죠. 그 다음에 아메리카 대륙도요, 이렇게 보시면 꾸준하게 증가하는 것처럼 보여요. 중간에 뭐 감소되는 숫자는 없어 보입니다. 그죠? 선그래프 같은 걸로 시각화를 해보면 더 쉽게 파악할 수 있겠지만, 요 정도는 눈으로도 이렇게 파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렬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썸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얘를 뭐 별명 같은 거를 주면 좋겠죠. 뭐 토탈, 인구 뭐 이런 식으로 주면 될 겁니다. 위쪽도 마찬가지고요. 이쪽도 이런 식으로 이걸 줄 수 있겠죠. 어,
연도별 대륙별로 뽑았을 때, 연도별 대륙별로 인구수를 뽑았을 때 최대값, 그러니까 인구가 최대인 게 언제냐를 그것도 보고 싶었던 거죠. 그죠? 아마도 2007년도에 아시아가 가장 인구수가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그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연도별, 대륙별, 인구수가 가장 많은 데이터. 어, 가장, 인구수가 가장 많은 연도, 대륙, 그리고 그때의 인구. 랭킹을 계산할 수도 있고요. 오더 바이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select, 우리는 연도를 가져올 거고요. 컨티넌트, 대륙 가지고 올 거고요. 합계, 인구의 합계를 가지고 올 거죠. 엘리어스는 토탈, 팝 이렇게 할 거고요. 무슨 테이블에서 갭 마인더 테이블에서 그룹 묶어주셔야 돼요. 그룹 바이. 이어로 그룹을 묶어줄 거고요. 컨티넌트로 그룹을 묶어줄 거예요. 그렇죠? 여기다가 오더 바이를 한번 해볼까요? 오더 바이는 셀렉트에서 만든 별명은 오더 바이에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죠. 셀렉트에 있는 별명은 from이나 from, where, group by, have에서는 사용하지 못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오더 바이에서만은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토탈 팝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토탈 팝 내림 차수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2007년도의 아시아, 2002년도의 아시아, 97년도의 아시아, 언제까지? 52년도의 아시아까지가 순위권. 그죠? 네, 그 다음은 아프리카 대륙도 인구가 많아요. 그죠? 2007년도에 아프리카. 그 다음은 2007년도에 아메리카. 그 다음에 2002년도에 아메리카 대륙, 2002년도에 아프리카 대륙. 97년도에 아메리카 대륙, 97년도에 아프리카 대륙.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지역이요. 어디라는 걸 알 수가 있냐면 중국과 인도 이렇게 그 아시아 쪽이 월등하게 전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이 아시아고요. 아시아고 그 다음으로 인구 밀도가 높은 거는 아프리카랑 아메리카 대륙. 그죠? 아프리카 대륙도 인구 밀도가 높은 편인 거고 아메리카도 인구가 많은 편이에요. 그죠? 음. 얘네들은 연도별로 왔다 갔다 순위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죠? 음. 유럽은 생각보다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죠? 20위권의 유럽은 한 번도 나오지 않죠. 그죠? 음. 이런 내용을 아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항상 인구가 많았던 지역은 아시아. 아시아 다음으로 인구가 많았던 지역은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대륙. 예.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이 기대 수명이 좀 작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구는 계속해서 많죠. 출생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태어나는 애들도 많은데, 물론 일찍 죽는 사람들도 많은데 태어나는 아기들도 그만큼 많다는 얘기예요. 인구가 이렇다는 얘기는. 네. 이해되십니까? 음. 그러면 이렇게 정렬을 할 수가 있으면은요. 이렇게 정렬을 할 수가 있으면 요 잠깐 복사 좀 할게요. 오더 바이까지. 이렇게 정렬을 할 수 있으면 정렬한 다음에 뭘 할 수 있어요? 패치. 오프셋 먼저 해야 되겠죠. 오프셋. 하나도 건너뛰지 않고.
그죠? 하나도 건너뛰지 않고 fetch, next 한 개의 row만 only 이렇게 써주시면 2007년도에 아시아가 인구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뭐 5등까지 보겠다. 5등까지 보겠다라고 하면 여기를 5라고만 쓰면 되는 거고요. 뭐 10위까지 보겠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20위까지 보겠다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그죠? 1등만 보겠다라고 하시면 랭크 함수를 굳이 안 써도요. 1등만 보겠다라고 하시면 offset, fetch. offset, fetch. 요거 되게 편리하기 때문에 요거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작성하셨던 거와 뭐 비슷할 수도 있고요. 다를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이것도 with 구문, 우리 뷰, 인라인 뷰를 만드는 거 with 구문도 한번 써볼게요. with 테이블이라고 할까요? t 바로 as가 있어야 되죠. as가 있어야 됩니다. 연도별, 대륙별 인구수, 그죠? 그럼 select 우리가 연도와 대륙과 그리고 합계 sum population 여기는 total pop이라고 할게요. total population 이런 정보들은 연도와 대륙과 인구 합계는 from get minder table에서 알 수가 있죠. 그룹 묶어줘야 되죠. 그룹 by 연도 그다음에 continent 뭐, 서브쿼리만 실행해 본 거긴 하지만 서브쿼리만 실행해 봤어요. 뭐 위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 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연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륙 이름이 있고요. 그 해에 그 대륙의 인구 합계가 어떻게 되는지가 나오는 거죠. 그죠? 굳이 여기서 정렬하실 필요 없으세요. 굳이 여기서 정렬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우리는 select 이제 이 여기서 만들어진 뷰 이렇게 만들어진 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T라고 부르는 거죠. T라고 부르는 거니까 T 점 모든 컬럼이라고 하면 요 세 개의 컬럼들을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거를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T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맞아요? 어, 이렇게 하면 똑같은 결과예요. 똑같은 결과고 여기에서 조건식을 두는 거죠. T에는 T, T라고 하는 뷰, T라고 하는 뷰는 이거죠. 무슨 컬럼 가지고 있어요? 토탈 탑이라고 하는 컬럼을 가지고 있죠. 그럼 T에 있는 토탈 탑이 같다. 뭐랑 같다? 최대 값이랑 같다. 이런 되는 거 아닌가요? 맞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최대값을 찾는 서브쿼리가 또 들어가야 돼요. 어디에서 최대값을 찾는 서브쿼리? 이 뷰에서 최대값을 찾는 서브쿼리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컬럼 세 개를 가지고 있는 뷰가 있는데 이 뷰에서 누구의 최대값, 토탈 팝의 최대값을 찾는 서브쿼리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select 최대값 찾아라 이렇게 하면 되죠. 누구의 t점 토탈 팝. 무슨 테이블에서? 왜요? t에서. 잠깐만요.
select max t 점 total top 여기 where가 아니라 from이죠. from t에서 되셨습니까? 이게 아까랑 똑같은 거죠. 2007년도에 아시아가 인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음.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인라인 뷰의 장점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음. 이렇게 만들어진 이 셀렉트 문장으로 만들어진 거를 우리는 인라인 뷰, 일종의 테이블. 어, 여기 테이블을 T라고 부르는 거죠. 셀렉트문에서, from에서, where저에서 또 다른 서브 쿼리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가 만들어지면은요, 만들어진 다음에는 어디서든지 다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문장 끝나기 전까지는. 문장 끝나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런 서브 쿼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요 안에서 이렇게 검색하는. 이게 인라인 서브 쿼리를 사용하는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인라인 뷰를 사용하는 서브 쿼리를 이용해서 인라인 뷰를 사용하는 장점이에요. 여기 만들어진 인라인 뷰의 이름은 같은 문장 안에서 또 다른 서브 쿼리에서도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어,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세요?